반갑습니다. 한방 주식TV입니다. 이번 연휴는 이상하게 짧게 느껴지네요. 저도 매매 중독자다 보니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주말이나 명절 연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이번 연휴는 유독 짧게 느껴지고 좀 더 쉬고 싶고 그러네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곧 나주다 강의 소감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기준 해적선님 강의만 전부 다 봤다고 했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결국 5분의 강의를 전부 들었습니다. 이번 이제 나주다 썸머스쿨 강의가 메인 강사, 이든 해적선 대장, 서브 강사, 특강으로 만주, 아프리카 트레이더, 주포와 함께 춤을,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셨죠. 제가 2020년에 나주다 윈터스쿨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메인 강사가 날 좋은 나래님이랑 또 한 분이 더 계셨고, 그때는 서브 강사분들이 많으셨죠. 저는 그때 사실 날 좋은 나래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결제를 한 거였기 때문에 정말 딱 날 좋은 나래님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강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제보도 있긴 했어요. 그때 한량인가 하는 여성 트레이더, 그 강사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때 저는 날 좋은 나래님 강의에 기대가 컸었기 때문인지 그 기대만큼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돌파 매매가 기본적인 차트 자리를 베이스로 이제 호가창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강의가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 강의에서 뭐 슝슝슝 파바박이었나? 뭐라더라. 아무튼 뭐 돈 들어올 때 그분이 하는 표현이 뭐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강의에 깊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차연처럼 강사 한 분만을 메인으로 해서 수강료도 더 높게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왜 저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제 강사로 해서 수강료도 낮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깊이가 없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 이후에 나주다 강의는 듣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앞으로 제 유튜브의 컨텐츠를 가장 주목을 받는 강의들을 모두 듣고 그에 따른 소감을 말하는 컨텐츠도 진행해 보겠다고 했었고, 이번 나주다 윈터스쿨이 그 컨텐츠의 첫 번째 영상이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나주다 윈터스쿨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분의 메인 강사인 이든 해적선 대장님은 눌림 강의를 진행하셨고, 세 분의 서브 강사인 만주, 아프리카 트레이더, 주포와 함께 춤을 님은 이제 돌파 강의를 진행을 하셨죠. 이 구조부터가 정말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눌림 2, 그리고 돌파 3. 그러니까 눌림 2분, 돌파 3분. 자, 보통 처음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 지식 없이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양봉 매매를 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하는 종목에서 무의식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그러다 보면 눌림봉 매매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눌림 매매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승률은 높아졌는데 가끔 한없이 눌리는 종목에 걸려서 인생이 눌리는 듯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승률은 높은데 계좌는 뒤로 가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돌파로 전향하고 다시 또 눌림으로 왔다가 돌파로 갔다가 둘 다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됨을 느끼다가, 이제 뭐 보통 이게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코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나주다 윈터스쿨이 아니죠. 썸머스쿨은 메인 강사 이제 두 분이 이제 눌림 매매로 오랜 시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온 분들이고, 서브 강사 세 분은 돌파 매매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수익을 거둬온 분들이기에 눌림과 이제 돌파에 대한 모든 갈증을 한 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5분이 계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셨거나 수익률 대회 상위 성적을 꾸준히 기록한 분들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의 자격 인증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수강료도 66만원으로 타 업체들의 강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거의 뭐 절반 가격 아닌가요? 5분의 이제 관점을 들을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메인 강의인 이든님과 해적선 대장님의 강의는 금액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한 분당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으셨고 내용도 알찼습니다.
특히 이든님은 유튜브 주식에 미친 사람들 이제 채널에 나온 것만 봐도 본인이 이번 강의대로 그대로 매매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저는 처음에 이든님의 커리큘럼만 보고 이평선 강의를 하겠다는 건가? 이 사람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실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단순히 이평선 강의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은 누구나 보는 이평선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기법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마법의 구간, 비밀의 라인 이런 걸 원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은 검색기 팔아먹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야 뭐 눌림을 저만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하긴 하지만 이든님의 강의를 이제 보는 내내 이 방식으로 뭐 강의대로만 그대로 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쌓이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적선 대장님의 강의도 이든님 강의에 못지않게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적선님 강의에서 하신 모든 말에 저는 모두 동의합니다. 단 한 가지도 의아함을 느낀 게 없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든님과 해적선님의 강의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나도 많이 뭐 수익을 내는 구간과 형태다.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강의 기법이 조금이나마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66만 원이라는 가격에 이 두 분의 눌림 관점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나주다 썸머스쿨 강의를 총 몇 분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눌림자리들의 호가가 이제 두터워지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손절 라인들을 이탈할 때 더 강하게 하방으로 꽂힐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저는 이제 주식 신조가 다수의 개인과 반대로 주포, 즉 세력과 함께가 이제 제 주식 신조이기 때문에 제 신조대로 한다면 두 강의의 이제 수강생들의 매수 자리를 아니까 그 위에서 받거나 그 위에서 뭐 돌아나갈 때 진입을 하고 오히려 수강생들의 자리까지 이제 시세가 밀리면 거기에선 그냥 물량을 던지고 수강생들이 손절하는 구간에서 현금으로 물량을 받아두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신조대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게 말 그대로 주포와 함께 춤을 매매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 어떤 강의를 들어도 항상 그 강의를 역이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90%는 항상 돈을 잃는다는 통계가 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든님과 해적선 대장님의 강의는 제가 그동안 들은 강의 중 최고의 강의들에 속한다고 저는 평하겠습니다. 이제 서브 강사 3분, 3개의 돌파 매매 강의들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돌파 매매는 강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눌림처럼 정형화시키기가 쉽지 않고 시황과 호가창이 중점이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눌림보다는 재능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잘 하는 분들 보면 되게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하고 순발력이 빠르고 손 빠르고 두뇌 회전 빠르고 성격도 좀 급하고 이런 분들이 돌파 매매 성향에 잘 맞는 분들일 텐데요. 2020년 이제 4월부터 2021년 6월 정도까지는 코로나19로 이제 촉발된 유동성 잔치가 시작되면서 정말 이제 돈이 복사가 되는 상승장이 펼쳐졌었는데요. 그때 돌파 매매하는 분들이 시장 돈을 다 쓸어 담았죠. 그렇게 소액으로 영웅이 되신 분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코로나 이전 시장에서는 돌파는 소액 개미들이나 하는 거고 불나방 매매고 매동 매매고 뭐 그런 좋지 않은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돌파 매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눌림보다 돌파의 매력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스타일도 돌파 안에서 좀 차이가 있죠. 만주님은 이제 2, 3등주 짝짓기 매매, 이 매매를 이제 뭐 그림자 매매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무튼 이 매매가 장기인 분이고 아프리카 트레이더님은 돌파 전에 돌파 선취매, 뭐 한 템포 빨리 사는 게 장기인 분이고 주포와 함께님은 유튜브 수급을 이용하는 게 장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분들이 고라니님, 주포와 함께 추물님 계시죠? 뭐 검색기 팔아먹으면서 차트 요란하게 꾸며놓고 중장기 전망, 뭐 백화점처럼 뿌려놓는 방송하는 뭐 그런 놈 빼고요. 진짜 트레이더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제 고라니님에 대한 제보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고라니님 영상 봅니다. 장전 10분 정도? 이제 짧게 시장 브리핑 해주는 거 정말 내용 좋습니다. 저도 준비 잘 안 된 날 볼 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 장 시작하고 1시간 딱 매매하시고 매매 멈추는 원칙도 상당히 높게 사고요. 그런데 주추미님에 대한 제보는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시청자 수급 이용한다고요. 그 유튜브에서 라이브 진행하면 방송 딜레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주추미님이 의도적으로 시청자 수급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제보가 많이 오던데, 실제로 저는 주춤님 영상을 3월에 이제 그분이 한창 계좌 불려나가실 때 좀 많이 봤었고, 최근에도 좀 봤는데요. 그렇게 투명하게 매매를 공개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안티가 많겠습니까? 이분 매매 따라하지 마세요. 먹어도 딜레이 때문에 이제 크게 불리하고요. 이분 좀 몰린다고 거기서 받아주지 마세요. 예, 주추미님이 이제 시청자 수급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의도했든 아니든 시청자 수급이 무조건 위로든 아래로든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시세가 나와도 대금이 안 붙고 호가창이 얇은 시장에서는 시청자 수급만으로도 주춤님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좀 물려서 이제 뭐 아아 거리시면 갑자기 매수 호가창에 쿠션 물량들 바뀌고요. 전 정말 주춤님이 그렇게 무작위로 잦은 매매를 하면서 짱돌 시원하게 맞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쿠션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3월에 이제 승승장구 하실 때는 대통령 바뀌고 정책주들 강하면서 시장이 잠시 돌파 장세이기도 했고, 이때 키움 대회 이제 상위권까지 하시면서 시청자 수급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주춤님이 이런 의혹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셨어야죠. 주춤님이 4월 말 그 미수동결 이후로 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하시기도 했었죠. 그때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주다 썸머스쿨 강의한다 하셨을 때도 비난을 많이 받으셨었고요. 연휴 전날, 전전날도 라이브 방송을 제가 중간중간 봤는데 좀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주춤님 안티분들은 대부분 주춤님 방송 보고 따라했다가 크게 한두 번씩 당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실 텐데, 애당초 따라하지 마세요. 고라니님하고 주춤님하고 이제 같은 돌파매매 라이브 같아도 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주춤님은 뇌동도 상당히 심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고, 고라니님은 다소 인내하고 흐름을 보려 노력하는 분이시죠. 좀 나비처럼 날다가 이제 뭐 벌처럼 쏘는 느낌이랄까? 그에 반해 이제 주춤님은 그냥 뭐 시종 앵앵대며 먹을 걸 찾는 모기 같은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주춤님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돌파매매 강의가 딱히 평을 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 분 모두 이제 강의에서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돌파매매 자체가 재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만주님이 이제 키움 유튜브 채널 나오셨을 때 같이 사는 친구분이 옆에서 아무리 봐도 이제 못 따라하겠다 라고 이제 했던 게 그게 팩트입니다. 돌파는 되는 사람만 좀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확실히 있죠. 그리고 경험이 정말 많이 붙어야 합니다. 호가창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기계적인 대응이 원칙이고요. 호가창을 매도 호가창이 두텁고 매수 호가창이 얕고 뭐 역삼각형이 좋고 뭐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시총이 크고 뭐 주포가 하나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호가창을 보는 건 별 의미도 없는 얘기고요. 시총 2천억 미만, 2천억대 미만 개인 세력이 이제 주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의 이제 호가창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배열도 바꾸고 호가창 얇게 했다가 갑자기 빡빡하게 해버리고 뭐 지들 멋대로 가지고 놀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은 이제 흐름을 읽으면서 세력의 의도를 읽으려 해야 하는 거지, 장면 장면으로 이해를 하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제 호가창을 몇 년간 봐도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 보면 꼭 눌림매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눌리거나 이제 뭐 눌려서 행보할 때는 호가창이 죽어 있는데 조용한 호가창 계속 쳐다봐서 뭐합니까? 아무튼 돌파매매는 강의보다 실전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계속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주님과 아프리카 트레이더님은 돌파매매를 하는데 최적의 재능을 타고났다고 보이고요. 특히 만주님은 나이도 어리시고 시장 경험도 짧으신데 마인드가 주식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주춤님도 제가 뭐 비판만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 2020년장을 다시 겪으시면 정말 잘 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청자 수급은 좀 이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용내는 시청자 수급 이용하고도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잖아요. 뭐 결국 그런 비판 속에서 시청자 수급 이용 안 하려고 딜레이 바꾸고 노력하는 모습 뭐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용는 정말 시청자 수급을 이용할 의도도 없었고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 주춤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주다 강의에 바라는 점은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몰아서 듣다 보니까 확실히 더 불편했던 점인데, 왜 자꾸 로그아웃이 됩니까, 이게? 영상 이제 이어서 볼 때마다 계속 재로그인 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이거 시스템적으로 수정 간단한 부분인데, 제 기억에 이제 2년 전 윈터스쿨 때도 이랬습니다.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인 강사분들이 이제 눌림 강의를 하실 때 이평선 베이스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두 분의 이평선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좀 헷갈렸습니다. 그런 부분 통일성 있게 강의 때라도 바꾸셨다면 수강생들이 훨씬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주다 강의에 대한 소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이었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존중하겠습니다. 뭐 네가 뭔데 강의를 평가하냐, 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정말 여러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보가 없다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듣지 말아야 할 강의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듣지 말았어야 했구나 하는 강의를 접한 게 뭐 지금도 좀 분함을 느낍니다. 과거에 너무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된다의 이제 캡틴백 2기를 기대감 속에서 수강했다가 저격을 했었죠. 캡틴백님은 정말 고수십니다. 계좌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본인이 매매하는 방식으로 수강생들에게 가르친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수긍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장이 안 좋기도 했고 강의 특성상 시간에는 파이가 한정적인데 왜곡을 많이 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캡틴백님은 그 후로도 꾸준히 수익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500여 분의 수강생분들은 그러지 못했죠. 강의에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반장, 부반장님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료 강의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고수인가, 실제 거래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맞는가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돼야 하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강의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나주다 강의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 유료 강의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타 경력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장투야 20대 초반부터 했습니다만 단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략 2017년 정도부터였으니까요. 그때 이제 저는 단타로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을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은 큰 트레이더고, 당시 그 사람의 이제 집에서 그 사람이 매매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하던 장투가 참 병신짓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을 정도로 화려한 매매를 눈앞에서 보다 보니 단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제가 당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지 않으면 절대 주식을 알려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독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은 강의가 수급 단타한 카페의 제시리버 강의였습니다. 한 2017년 10월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수강료가 이제 70에서 80만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땐 단타 경력도 없어서 그 강의가 뭐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분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돈도 눈먼 돈이었죠. 그런데 훗날 이분의 이제 PPT 자료를 다시 보니 참 듣지 말아야 할 강의였더라고요. 어쨌든 이 강의로 이제 당시 유행하던 외인 기간 수급, 자, 수급 매매에 대해서 대충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들은 강의가 마찬가지로 단타한 카페, 자, TOP 강의였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좀 더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려줄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해서 들었는데 역시 크게 도움이 안 되었고, 지금 그때 강의 내용을 떠올려 봐도 참 당시에 제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들은 강의가 역시 단타한 카페 컨설탱이 님이었는데요. 자, 단타한 카페에서 10월, 11월, 12월 제가 연이어 3개의 강의를 들은 거죠. 이 강의는 저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강사분의 이제 강의 전달력이 일단 상당히 좋았고, 뭐 단주 찾고 이런 거야 진작 아니다 싶어서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분의 강의를 듣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수급 매매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고요? 체결창 보고 눈으로 찾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라봇이라고, 지금은 이제 뭐 카페에도 죽은 것 같더라고요. 라봇을 구매합니다. 이게 이제 기관 외인 수급 찾아주는 거죠. 기관 단주 이제 뭐 눈으로 안 찾아도 키움 API 연동해서 단주 계산 다 하고, 그 수량으로 장 종료까지 들어오면 최종 기간 물량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해주는
당시에는 정말 신박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걸 또 제가 150만원인가 얼마에 구매를 해서 평생 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관 수급 형태가 바뀌었어요. 단주가 이제 갑자기 변형된 방식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알던 단주 방식도 페이크로 싸준 다음에 개인 물량 붙으면 갑자기 기관이 프로그램으로 패대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깨닫습니다. 다수의 개인이 매매하는 방식은 반드시 시장에서 안 맞게 되는구나 라는 걸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한참 멀리 돌아간 후에야 단타한 카페에 이제 수급 매매 강의에 조금씩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다음 해 초에 주차형 카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이동은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죠. 왜냐면 2018년도에도 제가 단탄 카페에서 OSU 강의와 전속 구간 두 분의 강의까지 들었으니까요. 돌이켜보니까 진짜 저도 뭐 강의 충이었네요. 그런데 강의 결제만 해도 이제 돈을 막 벌 것만 같은 그 느낌에 이제 제가 중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주차연이 한 강사의 등장으로 떠들썩하게 되면서 주차형 강의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팍슨의 전설의 등장, 처음으로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 그 강사가 제가 이번에 실수로 저격한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너무 신뢰를 해서 다시 아이디를 언급하기도 좀 뭐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군지 대충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그분의 1기 강의를 듣고 제 주식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을 맞습니다. 파랑새는 없다. 저는 그때부터 정형화를 찾아다니려는 이제 노력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주식이 생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보다는 스스로 이제 시장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점이나 기법 따위가 아닌 종목 선정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4월에는 수급세호님 강의, 그리고 5월에 포인트 지지님 강의도 듣습니다. 역시나 이제 만족스러운 강의였고 눌린 기법은 여기까지가 전부겠다 싶었습니다. 주차형 강의 자체에 실망을 한 적이 없다 보니 이어서 비중법사님 강의도 듣고 한백님 1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세 때는 리버스패스님 강의도 들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주차형 강의에 실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주차연을 까나요? 어떤 분들은 제 배후에 주차연이 있다느니 제가 주차연은 한 번도 안 깠냐느니 하는데 저는 모두 까기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엔 주차연도 안 들어간 지 정말 오래됐네요. 저에겐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물론 전 눈팅만 하는 회원이었지만요. 그리고 또 뭔 강의를 들었더라. 아무튼 이 밖에도 엄청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게 된 이후에도 시장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강의는 대부분 신청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버저비터님 거 정도 들은 것 같고요. 그 강의도 만족스러운 강의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처럼 저는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이제 제가 말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강의들은 절대 듣지 마, 멀리 돌아가, 그 강사들은 꼭 들어. 이렇게 얼마나 전달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유료 강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진짜에게 진정성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수강료 100에서 200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매매 한번 잘못하면 보는 마이너스 금액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격도 안 되는 입고수들이 무분별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걸 보면 과거 형편없는 강의들을 듣고 멀리 돌아갔었던 제 과거가 떠오릅니다. 초보 때 심리가 그렇습니다. 강의 결제만 해도 안심이 되고 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강의 듣고 실제로 매매가 안 돼도 내가 초보라서 그렇겠지 하고 이제 강의를 탓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주식 초보가 겪는 오류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내가 바보여서 그 강의 결제한 거였지 하고 그냥 체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현상들을 다른 분들이 많이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검증된 강사에게 좋은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로 주식 분야에 있어서 공익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2번이나 지인 제보라는 것만 덜컥 믿고 섣불리 저격했다가 두 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었는데요. 그랬던 것과 그것을 어설프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를 열렬히 지지해주던 분들이 많이들 실망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의 댓글 전투력이 그립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큰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성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